취임 100일 동안 윤석열 취임 100일 동안 전혀 이해할 수 있는 행보가 두 가지잖아요. 전혀 급하지 않는데 한동훈이 갑자기 미국에 간 거. 그다음에 김건희가 비공식 일정만 일가 후에 네. 20번의 비공식 일정이 확인됐어요. 확인된 것만. 경찰 대동하고. 네. 근데 일가 시간에 가면 더 있겠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러 다녔을까요? 저희는 극우 유튜브 네. 그다음에 무속인들 만나러 다녔다고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자료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일시 본인들이 공개 안 장소 하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 자기들 말대로 봉사활동 다녔으면 공개하면 박수 받죠. 근데 봉사활동 갔는데 얼굴을 몰라봤다? 아하. 국민들이? 예.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심지어는 심지어는 사진이 한 장도 없다? 그렇게 사진 찍어서 산책 사진까지 올리는 자들이? 네. 귤사가도 올리고 개사가도 올리는 자들이? 음. 사진이 없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 봉사 사진을 김건희라고 올리고 네. 생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온 날마다 국민들이 화병이 생겼고 우라통이 치밀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했잖아요. 갑자기 나무 심는 색인 초록색을 들고 교통신호도 초록색이 뭐죠? 박 기자님? 네. 초록색. 초록색은 주의입니까? 경고입니까? 멈춤입니까? 알람입니까? 초록색은 마음대로 잘 다니시라는 거잖아요. 그래, 통행하라는 거죠. 민방위하고 네. 재난 상황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하. 근데 그것도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서 거기다가 대통령 쓰고 돌아다니고 네. 좀 이따 엘리자베스 이야기 할 겁니다. 여왕님. 네. 거기에 김건희가 20 넘게 비공식 일정인데 비공개하는데 극우 극단주의 유튜버들 만났고 무속인들 만났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 김건희 도와줘 이로 다녔을 것입니다. 정치 공작 조언 듣고. 네. 그러니까 거침없이 평화의 소년상을 습격하는 겁니다. 아, 그런 분위기 이런 예. 상황 때문에 그런 예. 일들을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평화의 소년을 습격당했다는 거는 네. 그것도 추석 명절에 일종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가서 홀로코스트 만행을 이렇게 경고하고 그걸 주의를 주는 어떤 기념 표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습격한 겁니다. 음. 그걸 훼손하고 그걸 네. 기리고 있는 사람들을 습격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제 만세하면서 홀로코스트를 부인정하면서 그래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MBC 네. 외에 별로 뉴스도 안 나옵니다. 음. 그래놓고는 다수 언론이 윤석열의 추석 행보를 찬양합니다. 민생에 집중. 민생 또 민생. 300인 뭐 수백 인분의 김치찌개를 혼자 다 끓여. 네. 무슨 어떻게 그걸 혼자 다 끓입니까? 이 나쁜 놈들아 언론. 당신들은 언론인도 아니야. 제대로 이제 보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윤석열이 있다. 계속 반말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함 지금 호칭 안 붙입니다. 윤석열이 반말하는 것 좀 비판하는 기사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가는 데마다 반말인데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주권자들한테 반말을 합니까? 뭐 예를 들면 한두 번 반가워서 네. 정말 너무 나이 어린 소년들 만날 때 친근하게 보시로 왜냐면 아동들이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존댓말 쓰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워 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평어가 반말은 아니죠. 그런 경우도 네. 느낌상은 평어가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빼놓고서는 존댓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 안 되고 어떻게 있다. 경찰한테 반가워 네. 언제 봤다고? 그리고 마트에서요. 여러분 이제 마트에서 물가 그래요. 제발 예. 팝상 물가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글쎄 물가는 잡을 거야 정부가. 직원한테 이건 뭐야? 네. 사과를 물어보면서 이건 뭐야? 반말합니까? 아니 너무나 우리는 편하게 이건 뭐죠? 예. 그런 태도 문제까지 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이 거고요. 언론 보도 없이 아무튼 네. 추석 그 윤석열 행보는요 찬양이 일색이고요. 그다음에 민심도 네. 이재명과 김건희를 비교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둘 다 올려서 둘 다 짜증이다, 둘 다 수혜라는 식이었다는 거예요. 아, 언론은 이제 뭐 균형을 맞춘다, 중립적으로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전형적인 여론조사에 물타기요 나타나고 양비론이죠. 그런 건 다르다.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수사 불공정은 네. 압도적이에요. 3배예요. 김건희 특검도 2배가 넘어. 그건 그런 경우 여론조사에서 뭐라는 제가 다 물어봐요. 저는 여론조사에서 여의도 돌아다니다 보면 또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유명한 여론조사 회사님들 이쪽이 다 있거든요. 음. 다 그런 경우는 압도적이래요. 논란이 있는 경우가 아니래요. 압도적으로 민심이 봐야 된다. 압도적인 거로 해석을 합니다. 네. 자 반대가 40% 이상이면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아, 비등비등해지는 거예요. 50대 40 이렇게 가게 되면 55대 45, 네. 뭐 52대 40, 뭐 3 이러면 음. 더 높긴 하지만 네. 오차범위 바뀌다 하더라도 설령 그 경우는
딱 봐도 비등비등하잖아요. 네. 거의 반반에 가깝게 이재명 수사 할 수 있지? 아 이거 정치 탄압이다. 거의 반반인 거예요. 그런 건 예를 들면 과반 이상이 이재명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더라도 네. 반대도 만만치 않다 그래야 돼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표현 보시면 네. 40 몇 %대에 머물렀다. 아, 아니 40%가 넘는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완전히 표현을 쓰고 다르. 있다. 40% 넘으면 박 기자님 우리 둘이 지금 짜고 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반대론이 40%가 넘으면 저희들 정책 추진할 때도 제가 시민단체 있는 제가 조그마한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론이 40% 넘잖아요. 네. 그럼 신경 엄청 쓰여요. 아, 아이고 이거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이래요. 맞지.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10명이 모여갖고 막 뭐 논쟁을 해 어디로 MT를 갈까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대성리하고 강천하고 막 5대5, 6대4 그러면 팽팽했다 그러지 압도적으로 안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막 MT 어디로 갈 거냐 그럼요, 가지고도 그럼요. 막 논쟁을 네.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할 때. 그러니까 뭐 그걸 보면은 이게 언론에서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보도하고 있느냐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언론이 윤석열이 지금 반말하고 다니는 행태,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약자 빈민들을 네. 죽음을 구경하고 고통을 이렇게 배려 없이 함부로 다가서고 또 보리밥 네, 네. 메뉴로 달려가고 이런 걸 제대로 비판했으면요, 저는 지지율 10%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무혐의들, 네, 다른 무혐의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아. 분석해줘. 뉴스타파나 뉴스버스처럼 특정 보도. 아니 뉴스타파 얼마나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뉴스버스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이런 데가 지금 한국 기존 언론 다 망하고 죽었고 미쳤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특종 난동은 다 뉴스타파 아니면 뉴스버스 아니면 우리 오마이뉴스 같은 거. 네. 자, 그렇잖아요. 네, 언론의 문제점. 근데 저희가 뭐 이 신뢰도 얘기까지 좀 해보고 추석 민심을 고리로 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예. 그래도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김건희 이 관련된 예. 무혐의 처분에 그래서 대해서 요거 이의 신청을 이제 했다. 그래서 네. 자, 요것도 추석 민심의 밥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김혜경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한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장동 대선제를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장동 이슈 어디로 갔죠? 단 하나도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면서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거 그거 허위사실 유포. 네.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로 기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선거 기간에 치열한 공방 와중에 언급한 한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기소를 한 겁니다. 네. 허위사 유포로. 그럼 윤석열, 김건희가 거짓말 친 건 훨씬 많아요. 오죽하면 그 종교감시단체 김용민 목사, 이제 네. 곧 있으면 목사 되는 김용민 TV의 김용민 PD 낙곰수 그 분들이 만든 단체 평화나무거든요. 네. 종교감시단체, 언론감시단체. 거기서 보면 윤석열의 거짓말이 수십 가지라는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뭐 물론- 저희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었고요. 네. 근데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아는 거죠.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대로 수사했으니까 문제가 있나 보다. 대선 전에 대장동을 했고 네. 이번에 추석 전에 이재명, 김혜경이 그랬을 겁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타당하다는 여론조사가 50%대밖에 안 되는 건 그래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 수사가 이상하다, 과도하다 느낀다고 여론을 해석하는 게 맞을 거고요. 네. 자, 그런데 반면에 김건희, 뭐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못한다 치고요. 네. 김건희 한동훈만 이야기해 보자고요. 일단 김건희는 온 국민이 다 아는 대남편 사과, 개사과에 이은 또 한 번의 희대의 코미디 I believe 네. 대남편 사과를 했죠. 근데 어쨌든 대국민 사과 형식을 빌려서 네.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경력을 조작했다라고. 기자회견 했죠. 예. 근데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해 버렸잖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바로 이의 신청했습니다. 네. 근데 밥상에 당연히 올라갔죠. 국민들이 절대 납득 못합니다. 우리 오마이뉴스랑 저희가 윤근혁 기자님, 우리 교육 전문 기자님이랑 보도를 네네. 몇 개 했어요. 최근에 법원 판례 동향, 대법원 판례까지 똑같잖아요. 미용학원도 일종의 교육 기관이죠. 그렇죠. 미용학원에 자기가 미용 기술이 있는 것처럼 마치 훌륭한 미용사인 것처럼 속여서 취직한 사람 아, 업무방해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똑같잖아, 비슷하잖아요. 네. 내가 학생이야, 학생, 교생이었어. 근데 교사라고 교사하고 교생하고 하늘 같다.
사는 스승 사자고 생은 뭐죠? 학생. 학생생 짜잖아요. 네. 교사로 속여버렸잖아요. 음. 이게 사기가 아니고 이게 업무방해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네.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하는 20, 30% 분들한테도 묻겠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고 이게 업무방해가 아니면 뭡니까? 당신이 사람 뽑을 때 미용학원 수강생이 미용학원 강사라고 썼다. 똑같잖아요. 네. 이게 일단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음. 아니 학생이 교사라고? 미용학원 수강생이 미용학원 강사라고? 이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대로 이제 수사가 안 되고. 이게 완전 무혐의. 근데 우리 윤근혁 제가 또 해냈어요. 우리도 네. 같이 추적했거든요. 분명히 대학마다 허위 기재가 있으면 바로 뭐 실격 처리한다, 탈락 네. 처리하거나 자격 박탈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다. 국민대 딱 있네 그 규정. 근데 그건 우리 국민 다 잘 알아요. 취업하기 위해서 어디에 뭐 장학금 받기 위해서 또는 무슨 증명하기 위해서 네. 이력서, 경력서 또는 공적증명서 내잖아요. 그렇죠. 거기 맨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위 맞아요. 상기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부정확한 기재가 있을 시 모두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이런 내용이 취지의 있죠. 글 다 네. 써져 있어요. 심지어 이력서 하단에도 써져 있어요. 다. 저도 많이 써고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리고 대학마다 학칙에 다 써져 있어요. 그렇겠죠. 규정이 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다음에 조민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대 의전원에서 네. 합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학칙의 보안이 허위 기재를 하면 문제가 된다고 써놨다 우리가. 그래서 일부 허위 기재가 있었다. 네. 입학 취소까지 당했어요. 하. 자, 여러분, 자 보통 학생하고 교수하고 잘못을 했다고 쳐요. 똑같이 네. 어떤 그 팩트에 대한 논란을 별개로 하고 음. 누가 더 엄벌 받아야 되죠? 일반적으로 누가 더 엄벌하죠? 아하. 예. 그러니까. 학생이 사과를 하나 훔쳐갖고 파출소에 끌려왔어요. 네. 심지어는 훈방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어른이 네. 그것도 모범을 보여야 돼. 교수나 교사가 사과를 훔쳐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피할 수가 없는 넌 거죠. 선생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네. 호되게 혼나고 당신은 혼나야 돼. 음. 기소할 겁니다.